자, 영남이 관련해갖고도 한마디 하고 가야죠. 왜냐면 저희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영남이하고 진숙이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총장이랑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는 놈이 나와갖고, 김영남 안 뽑으면 배신이야! 당이 정했는데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배신이야. 이 지랄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지들은 어떻게 했죠? 전북에 우리 이원택이라고 이원택이라고 우리가 지정해놓은 후보가 있는데 이원택은 아니고 그래도 이 관영이가 또 돈은 좀 나눠줬지만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밀어야 돼. 양쪽에서 엉뚱하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니, 평택은 민주당이라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면서. 전북에서는 김관영 뽑으래. 김관영을 뽑으라는 거야. 이 새끼들 다 해당 행위로 쳐넣어. 송영길이 특히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심지어 대통령이 전화통화 한 적도 없고 관계 없다는데,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래. 관영이가 언제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대접했어? 김건희 대접하고 윤석열 맞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전북에서 홀 다 비워가지고 맞아요. 저희 사실 행사해주고. 윤석열 정부 때 전북 이상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이가 거기 가갖고 김관영을 밀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돈봉투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고초를 겪었으면서 똑같이 노골적으로 돈봉투를 돌렸던 실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교감서를 풀어가면서 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고, 근데 송영길 그걸 알고도 이 말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허위사실,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는 사실을 고발하면 선거법 위반 될 것 근데 같은데. 연길이 형이 포지션을 또 잘못 잡은 거예요. 아우, 또 잘못 잡았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었던 게 신기할 정도로 정무 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속도 밴댕이 소갈이 딱지예요. 그 정도 정치 경력이면은 사실 대인의 풍모를 좀 보이고 전체적인 정치판을 읽는 흐름도 본인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정말 최악은 뭐냐면, 뉴 이재명 거리면서 송영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중심 막 그런 얘기 해요. 그래 놓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게 민폐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진짜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 헤쳐먹었으면은 설사 민주당에 섭섭한 게 있어도 당을 공격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내가 오죽하면 소나무당을 만들었겠냐라고 얘기를 하다니요. 미쳤습니까? 그러면 그 소나무당에 있지 민주당은 왜 다시 들어왔습니까? 나 정말 이렇게 정치 감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판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는지, 이래서 빨리 물갈이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반드시 전북은 이원택가 당선이 되는 게 당연할 것으로, 이원택이 당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특히나 평택에서의 김용남의 당선을 막아야 됩니다. 내부적인 지금 있는 지지율을 보면 24대 20대 20 이런 식으로 거의 오차범위 안에 세 후보가 비슷한 레벨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김영남은 절대 표 못 얻을 겁니다. 민주당 표는. 오히려 그 표들이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영남 안 찍으면 국짐이 된다, 이 말도 거짓말이야,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근데 거기에 공치모들이 몰려들어갖고 이걸 난리치고 있는 게 뭐냐. 당대표는 원래 평택에 공천 안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자리에다가 억지로 공천을 해서 얘네들을 밀어 넣은 애들이 신인규나 얘나 둘 중에 하나 여기 꽂아야 된다고 밀어 넣었던 애들 공치모 애들인 거고 걔들이 이걸 통해 갖고 뭔가 얘를 보궐로 당선을 시키고 나면 봤지 우리가 공천도 좌지우지하고 당선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정청래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세과시를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단독을 보면은 김용남이 뭐 중단했다라는 식으로 차명 대부업체. 대부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근저당 설정하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저당 설정한다는 거는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담보를 확보한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그거지. 그 이거- 안에서 움직이는 돈들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세무 신고됐고 매출 신고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송 작가가 늘 말하잖아요. 대부업이라고 하는 건 돈 빼돌리고 돈을 돌리는 게 1차의 목적이야. 이자 자체를 통해 갖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시장에서 일수 돌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쉬워. 근데 공식적으로 대부법인을 만들고 이걸 다시 농업법인을 통해서 물타기까지 하는 이런 수법질들을 봤을 때 용남이는 이쪽에 매우 특화돼 있고 전문적으로 이걸 해본 놈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이쪽에 능통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땅 투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산 사가지고 그거 용지 변경해갖고 수백억대 차익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갖고 가족이랑 봉양을 잘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던 강남 아파트를 팔았는데 강남 아파트 팔았으면 아버지랑 반띵해야 되는 거야 공동명의면.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부업체 직원으로 등록해갖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190만 원 줘가면서 그걸로 아버지 생활비에 보험비에 아버지 그 일 봐주는 도우미 아줌마 인건비까지 그걸로 다 해결했다는 거야. 봉양 자체를 안 한 거야. 지금 수십억짜리 집을 팔고 수백억의 토지 차익을 얻고 지가 얘기했잖아. 이 법인이 내 거니까 배당은 다 내 거야. 여기서 돌아다니는 돈은 다 내 거야. 내가 우리 식구들 월급 줘서 반맥을 살리고 있잖아. 이런 소리들을 주변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얘한테 받아먹은 게 없으니까 동생이고 누나고 나서갖고 영남이 집안에 돈 준 거 없다. 아버지한테도 한 푼도 안 줬다. 이런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채들과 그거를 통한 수익들은 어디로 갔겠냐고. 세무적으로 뒷가보면 엄청난 비리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를 후보로 뽑았을 때 검증이 안 됐다고 치면 지금이라도 확인되는 순간 눌러 앉혀야 되잖아요.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완주를 해갖고 당선되는 꼴을 보겠다는 겁니다. 김용남은 2등도 해서는 안 돼요. 4등? 4등쯤 해야지 그게 야 진짜 민심 어기고는 민주당에서 정치 못하겠구나라는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대로 표로 심판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 들어갔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다 밝혀질 겁니다. 예. 지는 통장 보여주면서 봐라 내 통장에 입금된 거 없잖아. 그럼 입금된 거 보이고 투명하게 할 거면 뭐하게 가명으로 만들고 위장법인을 만들어서 그 지랄을 했겠어. 아니 그거 할 때도 녹취에 현찰로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 돈 받으면 아이, 되니까. 현찰이라고 해놓고 그걸 통장을 보여줘? 응? 병신으로 하나 누구를? 아이고. 내가 수사권만 줘도 넌 3일이면 탈탈 털어버려 내가 진짜로. 지금 흔히 나오는 대로 얘 사채 관리하던 사채 관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동생들 명의를 빌린 거고 실제적으로 얘 밑에서 장부를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걔만 찾아내도요 한 방에 다 털어요. 어떻게 알려드려? 그 사람 누군지까지 알려드려? 야, 역시 세요. 와, 진짜 독보적이야. 많은 분들이 욕 많이 하셨어요. 송 작가 사채 면허 왜 갖고 있냐고. 근데 저는 진짜 순수하게
부동산 같은 거 나올 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유찰 부동산이나 대량 매입할 때, 그거 살라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던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일수 찍거나 사채 빌려주려고 그 업체를 산 게 아니에요. 부동산 TF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인수를 한 거지. 근데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 참 이상한 꿈을 가지고 있어. 그만 꾸시고요. 참 이상한 꿈을. 그러니까 DNA가 저쪽이랑 같아서 꿈도 같은 것이죠. 아, 부자가 돼야죠. 근데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떳떳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늘 연구하고 노력해왔습니다만, 방송 말고는 아직까지 돈을 그나마 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그나마도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좌절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나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